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은 3년 전, 5년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삶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공자가 되면은 어떤 집에 살 것인지,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닐 것인지, 한편의 영화처럼 그것이 생생하게 그려져요. 생생하게 꿈꾸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의 첫걸음이에요. 일근, 이 말은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그 말이에요. 천하에 무난사, 어려운 일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 일맥상통한 게 뭐냐면 진인사대천명. 인간으로서 할 일을 다 하고 운을 따지든지 뭐 그래라. 너 회복이나 했어? 그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게 부지런하면 뭐 어려운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이야. 게을러 빠졌으니까 못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자, 스티브 잡스 얘기가 나오죠. 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갈망하고 우직하게 행동하라. 우직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 달려간 게 우직하게 한 거예요. 10%밖에 안 되고 1%밖에 안 되더라도 그 가능성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나도 가난한 아빠를 만났는데 우리 딸도 가난한 아빠를 만났구나. 그래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를 만납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의지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나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부자가 되는 게 아니구나. 황금알을 낳는 이런 선물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거는 회장님의 그 믿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겁니다. 애터미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모두 정상에서 만납시다. 저는 군대 생활만 42년을 했습니다. 참 무지무지했죠. 그러니까 군대 생활할 때 또 그중에서 35년을 사관학교 교수를 했으니까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해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보고군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국가유공자입니다. 또 우리 아버님도 국가유공자세요. 전투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대대로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여기 서서 사기 안 쳐도 저 충분히 먹고 살아요. 국가에서 2중 보증, 3중 보장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35년 동안 사관학교에서 교수를 하면서 저는 경제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제일 고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득분배 문제하고 고용 문제입니다. 현대사회가 될수록 점점 소득분배가 불평등하게 되고 고용이 안 돼요. 근데 이 두 가지 문제는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어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불량하니까 소득이 낮은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경제학자들이 맨날 싸워봐야 해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예편을 하고 있는데 여기 박광길 회장님이 와서 경제연구소장을 해줄 수 없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이고 근데 거기 가서 사기 안 쳐도 충분히 먹고 사니까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여간 사기 치는 거 아니니까 와서 들어보래요. 그래 저도 여러분들처럼 여기 앉아서 계속 들었어요. 듣고 이거 뭐 하는가 보자. 그러다가 내가 생각하는 그 사기가 아닌데 이래가지고 대전에 저쪽 송리산 석세스에서도 가보고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이거 옳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옳다. 그렇다면 나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 왜 그따위 짓 하느냐라고 했을 때도 네가 한번 알아봐라.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한다는 자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이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 것이지. 그래서 저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너무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기부, 지식을 기부해 주자. 즉 봉사하는 차원에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즘 그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 그 좋아하시는 분 많죠, 어르신들? 옛날 고서적이나 골동품들, 또 옛날 고가구라든가 자기 또 백자, 청자 이런 거 이제 하는 거. 어떤 독일에 고서적을 수집하는 수집가가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이 친구 집에 가서 우연히 물었습니다. 자네 혹시 대대로 내려오는 거 흔책 없나?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답하는 말이 몇 대째 내려오는 흔 성경이 하나 있는데 어떤 놈이 낙서를 잔뜩 해놔서 쓰레기통에 갖다 내버렸어. 그랬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 뭐라고 돼 있던가? 그러니까 뭐 구텐 어떤 놈이 인쇄했다고 돼 있던데? 야, 이게 구텐베르크가 인쇄한 성경 초판은 수백만 달러를 하거든요, 이게. 몇 권 안 남아있으니까. 근데 왜 내버렸냐? 그게 수백만 달러짜리인데 왜 내버렸어? 그러니까, 어떤 놈이 낙서를 잔뜩 해놨어. 누가 낙서했는데? 마르틴 루터라고 한 놈이 낙서를 거기다 잔뜩 해놔가지고, 그거 아마 1달러도 안 나갈 거야. 그런데 내버렸어. 그건 수억 불짜리야. 그렇죠? 마르틴 루터가 거기에 메모를 해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식은 그놈을 낙서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수억 달러 가치인데 이놈은 어떤 놈이 낙서해서 필요 없는 헌책이라고 본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보는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그것을 보는 눈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 있어요.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애터미 정보를 들으실 텐데 이런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느냐, 가치 없는 그냥 하루 시간 낭비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성공의 개념이 전통사회 20세기로 21세기에 약간씩 다릅니다. 전통사회에서는 과거 시험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 합격하면 권력과 재물과 여자가 한꺼번에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생이 보장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거쳐 근대 농경사회를 거치며 산업사회에 이르기까지는 약간 성공의 개념이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든 이제 점점 고급 공무원이라든가 권력이 중요하긴 했지만 사자 돌림 직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어요. 사자 돌림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로 평생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존경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사자 달린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출세하고 성공한다. 그건 없어졌어요. 무슨 직업이든지 그 중에서 특출하게 잘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미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기반이 닦여져 있는데 그렇게 된 사람을 우리는 성공했다, 출세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성공했다, 출세했다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의로운 일,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을 아주 우직하게 추진해서 자기 목표를 달성한 사람을 우리는 성공했다, 출세했다. 출세는 세상에 나오면 출세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출세의 개념은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도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그건 리더십으로서 출세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아는 사람 하나 나오네,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걸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직하게 추진해서 그 분야에서 자기 목표를 달성하는 것, 이게 성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목표, 꿈이 있어야 되고 그 꿈이 없는데 무슨 놈의 성공이 있겠어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대체 나는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현재 여러분들의 삶이 만족하지 못하시다면 내가 5년 전에 무슨 꿈을 꾸었던가, 내가 5년 후에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던가, 그게 구체적으로 있었던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것이 막연했거나 또는 없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터미 쌍기역, 세븐 쌍기역에 대해서 강의를 해가고 있는데 우선 꿈입니다. 꿈이 있어야 되고 이게 깡다고 있어야 됩니다. 이 칼이지, 용기. 용기가 물러 터져가지고는 성공 못해요, 이게. 그 다음에 네트워크, 지금 네트워크 있어야 되고, 지금 위즈덤에 대해서 계속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오케이, 다음. 그러려면 이제 세 가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라고 하면 진저리가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수학 공부, 영어 공부,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공부는 공부예요. 공부는 공부인데,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공부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공부는,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공부는 그것이 수신이었습니다. 수신. 몸을 닦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수신. 그러니까 머리도 몸이고 마음도 몸이고 우리 육체도 몸이에요. 수신이니까. 그렇죠. 이걸 닦는 거니까 머리 공부, 머리로 하는 지식의 습득이나 지혜의 습득도 공부고, 마음, 다시 말하면 양심이라든가 정직성, 도덕성, 윤리성 또는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결심과 결의, 이것도 공부예요. 머리에 지식이 아무리 많이 들어있어도 마음이 이게 모질지 못하다 하시면 용기가 없다. 결심을 못한다. 뭘 할까? 결정을 못한다. 이건 공부가 안 된 사람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머리 공부와 마음 공부를 했으면 몸으로 뛰어야 됩니다.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어가지고는 얻을 수 있는 것은 엉덩이에 땀띠밖에 없어요. 반드시 뛰어야 돼. 몸으로 뛰어야 돼. 이게 세 개가 어우러져야 드디어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다. 자, 오늘 그래서 여기 모여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은 머리 공부와 마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면 몸으로 뛰어야 돼요. 자, 교토상굴입니다. 이 교자는 교활할 교자. 그러니까 꾀가 많다. 그 말이에요. 이거 토자는 요거예요. 이렇게 생겼죠. 토자가 토끼 토자입니다. 석삼자 굴. 그러니까 꽤 많은 토끼는 굴을 3개 판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죽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죽지 않는다. 굴 하나 파가지고 포수한테 걸리면 어떡하겠어요? 잡아 죽혀요. 그래서 꽤 많은 토끼는 굴을 3개 판다. 근데 이 교토상굴, 요게요. 2011년, 지난해 현대그룹에 신년 사자성어 했어요. 살 길을 찾자. 근데 금년에 삼성그룹이 요걸 택했어요. 교토상굴. 이게 국제경제, 국내 경제가 어렵다. 잘못하면 망한다. 탈출구를 3개를 찾자. 교토상굴. 요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굴을 3개를 파야 되겠다.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노후가 불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자, 현대는 불확실성 시대입니다. 지금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지금은 이제 농경시대와 산업화 시대를 지나서 현대사회를 지식정보화 시대 또는 창조시대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힘들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렇다. 지금 그런 얘기,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농경시대에서는 세상 변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고등학교, 중학교만 졸업해도 평생 지식인으로 살았고 대접받고 살았어요. 대학 졸업하면 항상 뭐 평생 대학 졸업자로 그렇게 살았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어떤 기업이 망할지, 내일 어떤 기업이 새로 성장할지 알 수가 없어요. 불확실성 시대입니다. 종신고용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끝났고 일본에서 먼저 시작됐는데 일본에도 끝났어요. 미국은 이미 끝난 지 오래되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굴이 하나만 있어도 평생 먹고 살았어요. 농사 짓는 사람은 평생 농사를 지었고, 가게하는 사람은 평생 가게를 했고, 기업에 취직한 사람은 평생 거기서 만년 과장이어도 쫓겨나지 않고 정년퇴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굴이 하나만 있어도 평생 먹고 살고 안 죽었어요. 지금은 그런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투잡, 쓰리잡,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요, 우리 교포들 쓰리잡, 투잡, 쓰리잡, 포잡까지 해요.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현대사회도 불확실성 시대, 춘추 전국 시대와 같은 시대라고 본다면 굴 3개는 있어야 아마 살아남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굴 1개 파왔죠? 지금까지 해온 것이 굴 하나예요.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남으셨잖아요. 어떤 건 살아남았어요. 안 죽고 살아남았어. 그 굴이 지금 그 역할을 해준 거거든요. 뭐 회사에 있었건 구멍가게를 했건 뭐 미장원을 했건 노래방을 했건 하여간 그거 가지고 그 굴 속에서 살아왔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굴 2개를 더 파야 되는데 1개는 지금 국가에서 파고 있어요. 국민연금. 그거 파고 있어요. 근데 좀 굴이 좀 작아, 그게. 그것만 가지고 목숨을, 이 안전이 보장이 안 돼요. 그러면 굴을 하나 더 파셔야 됐는데, 제가 생각하는 굴 하나는 애터미 굴을 파서 여기서 팔만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내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굴인지를 제가 판단할 수 없어요. 스스로 정보를 수집해서 판단해 보셔야 돼요. 풍안처럼. 그래서 이 굴이
정말 안전한 굴이라 생각하신다면은 베개를 높이 비고 주무셔도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예, 요게 토끼굴이에요. 요 토끼굴. 요걸 3개를 팔아. 그 말이에요, 지금. 자, 다음. 3개 지금 굴을 가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굴 하나만 있어도 농사 지었어도 평생 먹고 살았어요. 자식 공부시키고 다 했습니다. 회사에 취직해서 평생 정년퇴임까지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굴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탈토지, 요건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 토끼가 또 나와요. 손자병법 9지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손자병법이니까 뭡니까? 적을 어떻게 물리치느냐 하는 방법이죠. 여러분들의 적은 뭡니까?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적이에요. 요 적을 어떻게 물리칠 것이냐? 탈토지세. 요 토끼가 또 나와요. 어떻게 하느냐? 토끼가 올무에 걸렸다가 올무에 빠져나서 도망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정말 뭐가 떨어지도록 도망가겠죠? 그렇게 빨리 움직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야, 아주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시여, 처녀, 후여, 탈토.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은 처녀처럼, 후에는 도망가는 토끼처럼 빠르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는 처녀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막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그럽니까? 그건 처녀가 아니에요.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건. 처녀의 행동은 매우 조심스럽고 정숙하고 한번 살펴보고 그게 처녀예요. 있는 듯 없는 듯. 제가 한 말이에요. 손자가 한 말이에요. 손자 병법에 9지편에 이 말이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처녀처럼, 나중에는 올무에 걸렸다가 도망가는 토끼처럼 신속하게 적을 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저기 항거할 시간을 주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애터미 사업 굴을 팔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시기 전까지는 처녀처럼 하라, 이게. 아주 조심스럽게, 조용하게 살펴보고, 이 남자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렇게 해야지 천방지축으로 해가지고는 그게 뭔가 좀 이상하단 말이야. 그건 며칠 못 가서 또 이혼하죠, 또. 그렇게 되니까, 그러나 일단 옳다고 생각하면 덫에 걸렸다가 달아난 토끼처럼 부지런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적이 한가할 시간이 없다. 요 말이에요. 자, 그래서 탈토지세로 패러다임, 요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탈토지세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야지. 아이고, 천천히 하지 뭐, 천천히 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신속하게 위기를 탈출해야지, 여기서 기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탈토지세입니다. 토끼가 탈출하는 것처럼 신속하게 행동하라. 자, 토마스 쿤이라고 한 양반인데,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쓰신 분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 토마스 쿤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패러다임이라는 말로 설명한 분이거든요. 자, 다음. 이게 이제 패러다임이에요. 야, 여기 나오신 분들이 뭐 그렇게 똑똑하고 무슨 가방끈도 별로 안 긴 것 같은데 어떻게 2년 만에 2억이 되고 3억이 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뭐 눈이 3개 달렸습니까? 코가 3개 달렸습니까? 안 그래요. 또 직업이 뭐 비가 번쩍 뭐 장군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 곱셈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곱셈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으면요, 이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그렇게 못합니다.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주기 시에라는 구두쇠 사장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사장님, 저는 오늘 1원만 주시고, 내일 2원 주고, 모레 4원 주고, 그렇게 한 달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만히 계산하니까 3,000원이면 되겠거든. 옳거니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3,000원이면 되는가 보세요. 1원, 2원, 4원, 8원. 근데 이게 열흘이 지나도 1,000원밖에 안 돼. 열흘이 지나도. 그렇죠? 그러니까 열흘까지 계산하면 1,000원, 30일이면 3,000원, 만에야 10,000원. 그렇게 될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보세요. 10억 7,374만 원. 이게 바로 배가, 바이너리의 방식입니다. 나가 있고, 이렇게 뻗어나가죠? 이게 딱 그거거든요. 딱 배수로 뻗어나갑니다. 이게 2의 0승이죠? 2의 1승이죠? 2의 2승이죠? 이게 4.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서 30단계를 나가면요, 어기 넘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수당이 단계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자기 수당과 관계가 있어야 이게 성립해요. 몇 단계, 10단계에서 끊어버리면 1,000원밖에 안 나와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아마 네트워크는 10단계에서 끝나버릴 겁니다.
근데 애터미만 특별하게 1000단계가 넘어도 그냥 주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요. 안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자, 다음. 이런 복사지를 50번 접으면 얼마나 될 것인가? 50번 접어보세요. 그게 태양까지의 거리입니다. 1억 1258만 킬로미터예요. 51번을 접으면요, 태양에서 지구의 태양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 거리예요.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로그 함수로 계산해 보라고 그래서요. 단 1분이면 계산해요. 이거 태양까지 거리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네트워크에 올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2년 만에, 3년 만에 2억, 8억이 된 거예요, 이게. 자기 능력이 아니라 이런 배가 원리가 작동하니까 그래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게 천천히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것처럼 이 사업은 사기 사업이다, 이것이 아니다, 유망한 사업이다, 정의로운 사업이다, 이렇게 바뀌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거지 천천히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다음 유비무한. 미리 대비해 놓으면 후환이 없다. 미리 준비해 놓으면 뒷 걱정이 없다. 이 서경에 나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춘추좌전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미리미리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라. 일본에 작년에 해일 쓰나미 왔었죠. 근데 피해를 전혀 안 입은 마을들이 몇 군데 있었다고 그때 신문에서 봤어요. 누가 잘했느냐? 촌장님들이 잘했어요. 촌장님들이 계속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방파제 높이가 몇 메타 이상은 돼야 된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거 낭비다. 언제 그런 게 오느냐. 근데 그게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말을 한 사람도 안 죽였어요. 이게 유비무한이에요. 유비무한. 막무가내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현대인들도 유비무한의 태도가 필요하다. 왜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즉, 구를 하나 더 파둬야 된다. 그 말. 야, 거한 사이. 편하게 살 때에 위기를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이거. 요 편안하게, 지금 편안하게 안 사실 텐데, 요걸 다시 해석하면요. 그래도 사지 멀쩡하고 움직일 수 있을 때 노후를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때 대비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기동이 불편해지고 아프게 되면 이거 낭패라. 그 말이에요.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 편안할 때, 내 육신을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위기는 언제입니까? 아프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거한 사이. 자, 다음. 선적제인. 먼저 선수를 치면 다른 사람을 제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먼저 선수를 치면 다른 사람을 제압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네가 꿈을 그리고 있고 다른 사람이 선수를 치면 너는 그 사람에게 제압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결심을 하는데 너무 뜸을 들이지 말고 빨리 행동으로 옮겨야 앞서갈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선직제인. 자, 다음. 고정관념을 깨자. 이제 결론인데요. 벌하고 파리를요, 병 속에 잡아다가 넣고, 병의 뚜껑을 열어버리고, 뚜껑을 어두운 곳에 놔두고, 어두운 쪽으로 향하고, 이쪽 바깥으로 밖에 해두면 벌은 탈출을 못합니다. 벌은 고정관념이 밝은 곳에 문이 있다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답니다. 밝은 곳에 탈출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병 뒤쪽이 밑바닥이 밝으니까 그쪽만 대고 대가리를 이렇게 찌는 거예요. 못 나가. 저쪽에 어두운 곳에 문이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벌은. 근데 팔이란 놈은 어둡고 자시고 아무데나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다가 쏙 나간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벌은 탈출을 못해 죽어요, 거기서. 파리는 아무데나 날다가 날아가 버려요, 그냥. 그래서 파리가 극지방이나 고산지대의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답니다. 고정관념이 없어. 아무데나 그냥 막 지가 좋은 데로 막 가는 거야, 그냥. 자, 그렇듯이 이 고정관념은요, 모든 인간은 고정관념을 다 가지고 있는데 누가 그 고정관념을 깨느냐에 따라서 선적제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제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과연 애터미 사업이 내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즉 노후의 베개를 높이 베고 잘 수 있는 굴이 될 것인지 스폰서라든가 파트너들께 잘 정보를 들어보시고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